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5번째 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예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관리자, 행정실과 예산에 대해서 동등하게 협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예산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면 좋습니다. 학교 예산을 구성하는 예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예산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학교 예산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 간에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성립된 회계연도의 최초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20학년도 학교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월 달에 심의를 거치고요. 그 전에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예산을 요구하시죠. 그런 것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죠. 자,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의 가부족이 생길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죠. 추경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죠. 그렇게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요.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예산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3월 이후에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등을 사유로 배부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그때 성립전 예산을 요청하라는 말을 해요. 즉 돈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배정이 됐다는 공문을 근거로 미리 편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성립전 예산이라고 합니다. 성립전 예산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본 예산 이외에도 더 많은 업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입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들어온 돈이죠. 자, 2가지가 있는데요. 학교 운영비와 목적 사업비가 있어요. 먼저 학교 운영비는 목적의 지정 없이 총액 교부하는 학교 기본 운영 경비를 말하며 학교 기본 운영 경비는 교당 경비와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가 합쳐진 기본 운영비와 기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목적 사업비는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어려운 말도 있는데요. 단위 학교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모두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운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담당 선생님께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예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출 예산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예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크게 신경 쓰진 않을 것 같아요.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사무용품이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을 말하고요. 운영수당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말합니다. 여비는 운임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을 말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비 및 가족여비예요. 이거는 신규 발령을 나거나 전보 발령이 났을 때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청할 수 있는 여비인데요. 이전비라고 하면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 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말하고요. 가족여비는 이전할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말합니다.
행정실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 운영비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예산이죠. 학생 교과 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말하고요. 교육 활동과 관련된 예산, 우리가 가장 많이 품위하는 예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직책 업무 추진비. 교장선생님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는데요. 기관관 섭외나 내부 직원의 격려 등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교직원 간담회,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회 운영, 교수 학습력 제고, 교육행정 업무 추진, 기관 운영 경비, 기관장 격려비 및 경조사비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주요 행사 및 각종 교육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학급별 업무 추진비 있죠. 그래서 학년별로 연구실 있을 때 먹을 것들, 협의할 때 필요한 간식거리들을 살 수 있는 업무 추진비로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설비. 이것도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예산인데요.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소선 등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품 구입비가 있어요. 비품은 비소모품이죠. 자,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로 책걸상, 사무기기, 교육기자재, 도서 등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주요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 취득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연수가 경과가 돼야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행정실에다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행정실에서 이거 아직 내용 연수가 꽉 차지 않았습니다. 교체가 힘듭니다. 폐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래도 같이 협의하시면 또 잘 해주십니다. 근데 그냥 해달라고 우기시면 안 되고요.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폐기 후에 구입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비품 구입비는 청렴도 및 감사로 인해서 행정실에서 학교 장터 및 나라 장터 활용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산 쓰실 때 조금은 좀 돈이 아까워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조사하면 훨씬 더 똑같은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행정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 장터 및 나라 장터에서 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과 협의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학교 예산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 있는 물품은 크게 비소모품과 소모품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알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물품을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있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교 물품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물품은 크게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품은 비소모품을 말하는데요. 비품 구입비를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 깐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소모품은 일상 경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편하게 구입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품에 대해서 알아보면 비품은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고요. 기준들을 보면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20만원 이상의 물품, 세 번째,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20만원도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모품은 이제 저희가 편하게 사용하는 거죠.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을 보시면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를 들면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해요. 예를 들면 실험용품이나 사무용품, 공구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 시설 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리용 부속품이나 생산 원료, 재료 등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합니다. 비품 구입비를 통해서 구입해야 되는 비품을 구입할 때는 꼭 행정실과 협의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물품 중에 특이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들. 자, 일단 첫 번째, 정수 물품이 있어요. 그 정수 물품의 개수는 책정되어 있어서 정수 책정 물품은 사전 취득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행정실에 물품을 요구해도 우리 있어요. 한 몇 년 지난 건데 사실 사용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있어요. 정수 물품에 잡혀 있습니다. 못 삽니다. 라는 경우가 말할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정수 물품의 정수만큼 학교에 물품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한 후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뭐 자동차, 인쇄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컴퓨터 서버 이런 것들 뭐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인쇄기나 복사기나 뭐 빔 프로젝터 아니면 뭐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사는데 너무 옛날 거예요. 근데 이거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정수물품에 잡혀있다고 행정실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계속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그걸 폐기 처리하겠습니다. 폐기 처리해서 물품 수를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다 행정실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수물품이라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불용물품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버려야 되는 거, 폐기해야 되는 것들 말해요. 이 8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부속품,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더 돈이 많이 드는 비경제적인 물품, 마지막으로 2호부터 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불용용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옛날 물건들을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요. 폐기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게 불용용품 요청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학습 준비물이 있어요. 학습 준비물로 구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물을 구입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해마다 그 지역교육청에서 학습 준비물 지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외된 물품들이 어떤 게 있냐면 기본 학용품, 연필, 공책, 지우개, 자 이런 것들은 학습 준비물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단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은 제외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개인 위생물품, 입에 대고 사용하는 리코더와 같은 악기류 같은 거죠. 그것도 구입이 안 돼요. 단 개인 지급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사용용품이나 비품, 교구 등은 학습 준비물을 통해서 구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는 학교에 있는 물품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업무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